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아침 8시 3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하고 S&P는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혼조하게 마감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봐도 비슷비슷합니다. 혼조하게 마감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봐도 다양한 색깔들이 다채롭게 섞여 있으니까 혼조하게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이 이제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강력한 매도세 혹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하나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란 말입니다.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거는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지금 강세장이란 말입니다. 강세장이니까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려면은 의미 있는 매도세,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야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는 거죠. 혼조하게 마감한 거는 일단은 이거는 그 전일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걸로 좀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잠깐 들이댔다가 도망 나와서 다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현금만 들고 있는 상태다. 미국 증시는요.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일단 이슈들 좀 살펴볼 건데, 특별히 엄청 중요한 이슈가 있고 그러진 않았고요. 파월의장 연설, 각국 중앙은행장들의 연설 이런 게 있었는데, 특별히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만 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금리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맨날 우리가 맨날 우리가 듣던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또 한 번 더 한 거라서 자세한 내용 보진 않고, 여기 있는 그 뭐야 그 기사들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은행 감독 매우 중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알 수 있죠. 은행 위기 또 그리고 상업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하니 이런 부분을 연준이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겠구나 알 수 있고요. 연속적인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ECB 총재도 금리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맨날 하던 그 뻔한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가뿐하게 보고 넘어가고, 이게 주식시장에 딱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은 여전히 어떤 투기적인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드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리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연준에서 실시하는 은행권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은행들이 얼마나 건전한지 체력 테스트 이런 걸 하는 건데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행들 테스트는 대부분 이제 대형 은행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형 은행들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문제가 없죠, 그죠? 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 미국의 지역 은행들, 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대형 은행들은 문제가 없다. 백날 대형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해봐야 이런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뜨끈뜨끈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건 오히려 주가 상승을 자극하는 호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무튼 그래서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없었다. 그래서 별일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건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잘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재상승 의도를, 그러니까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겠다라는 의지를 6월 27일 화요일 날에 이렇게 양봉으로 보여줬고요. 그 양봉을 보여서 힘이 들었는지 어젯밤에는 어쨌든 매수세 하방 경직성은 확인한 상황에서 양봉, 그죠? 양봉이라는 건 지지력 확인하는 거죠, 그죠? 지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단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 본장 마감하고 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갭상승 출발 예정인데요. 지금 약간 미국 증시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주된 이유는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이 괜찮았다. 뭐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 마감하고 나서 이게 나왔는데 이 결과에 은행주들이 환호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현재 상승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제가 기대하던 어떤 강력한 매도세 이런 건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는 살짝 한 발 담궜다가 다시 뺐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죠, 그죠? 15,200이 중요한 어떤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15,200 저항 테스트 정도 했지만은 여기서 강력하게 밀려서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해야 강력한 매도세고 그런 건데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 도전했다가 살짝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지력, 하방 경직성은 확인을 한 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더 오르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거나 할 수 있죠. 어젯밤 장 초반에는 이제 분봉인데요. 나스닥 분봉인데요. 분명히 이제 제가 생각하던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런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게 전강 후약 하면은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초반에 분명히 전강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 12시쯤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급등하면서 중요한 저항인 한 15,200 부근까지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방 베팅을 한번 했었었고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도전을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빨리 자빠져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처럼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서 밀렸다. 그럼 빨리빨리 밀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밀려야 될 자리에서 잘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베팅했던 거는 빨리빨리 도망 나와서 빨리빨리 잤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또 기회를 노려봐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은 되긴 되는데요.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에도 일단 그런 조건이 나와야 하방 베팅 할 수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분봉상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장 초반에 급등하면 별로 일단 좋은 그런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하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어이없이 급등하고 중요한 저항에 너무 급속하게 들이대는 거는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젯밤에 좀 확인을 한 거고요. 하여튼 그죠. 어젯밤에도 약간 좀 그런 모습 비스무리한 게 좀 나타나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 강력하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이어지진 못하고 보시다시피 하방 경직성을 여기서 또 확보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또 어젯밤에도 결과적으로 뭐 지지력을 확인한 거고 결과적으로 어젯밤 장 초반에 강력한 매수세에 나와갖고 어떤 강력한 슈팅이 나와서 피로했던 부분은 지금 이 보시다시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있고 결과적으로 15,200에 대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더 오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보긴 할 건데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지지력을 확인한 거긴 한데 분명히 15,200에 급격히 도전했다가 좀 밀린 측면이 좀 있긴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긴 아닌데 그래도 어떤 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림이 약하게는 있긴 있습니다. 약하게는요. 어쨌든 위쪽에 저항을 살짝 확인하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에도 이 15,200에 대한 이 저항 테스트를 좀 주의 깊게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비록 어젯밤에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생각한 조건에 안 맞아서 진입했다가 다시 포기했지만 오늘 밤에 지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목들 여전히 강합니다. 그죠? 애플의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애플은 역사적 랠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역사적 고점 넘어서고 신고가 랠리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매도세 그런 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까지 강하고요. 아직까지 주도주들 대부분 다 강합니다. 또 그리고 은행주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강한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아직까지 강하긴 합니다. 뭐 이런 점들 일단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 급등, 그 파월의 매파적인 연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승 N자로 올라가고 싶은 의지가 있나 보구나 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금리는 일단 오히려 좀 떨어졌는데요. 금리는 제 생각에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긴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설명은 되지 않죠. 그죠? 그런 설명은 좀 말이 안 되죠. 긴축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가 떨어진 건데요. 기술적으로 무거운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약세를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방으로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걸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력이 붕괴가 되면 이제 금리는 박스권 하단까지 급속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채권 투자하실 분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이제 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 이게 저항을 확인한 게 아니죠. 음봉 나온 게 아니죠. 하락한 게 아니죠. 양봉의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매수세를 보여준 거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는 거 좋은데 양봉이잖아요. 그죠? 당장 이 고점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계 증시는 강하다.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리고 뭐 독일 증시나 또 그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한국 증시는 지금 이미 이제 아래쪽으로 막 이제 꺾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아래쪽으로 꺾이고 뭐 하락이 뭐 강화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이 또 반등 사이클로 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또 하락이 또 시원시원하게 또 급락 폭락이 나오기가 또 어려운 또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급락 준비, 폭락 준비 충분히 돼 있어서 급락 폭락 가능한데, 근데 이게 급락 폭락을 혼자 할 수 없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다시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상승을 이미 시도했고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이미 조정을 끝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는 좀 움직임이 좀 난처하게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좀 움직임이 좀 난처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입니다. 위쪽에 저항 못 넘어가면 못 올라가는 거고, 위쪽에 지지선 붕괴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도 못 가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한국 증시는 좀 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좀 이제 적어도 뭐 345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예전에 대응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345가 아니고 이제 342, 343도 좀 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전략의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어제 한국 증시는 어떤 하락의 강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조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렸고, 코스닥도 그렇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중요한 저항은 여기 어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저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어떤 이런 그런 기준들을 이제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긴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환율은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미국과 뭐 유럽 증시도, 그리고 지금 강한 뭐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이 뭐 시원하게 뭐 급락 폭락을 뭐 기대하고 아직까지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서야 세계 증시 분위기가 급등을 하다가 조정이 나왔고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아직 이제 방향 전환이고 뭐 이런 뭐 급락이고 폭락이고 이런 걸 이야기할 땐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기, 그러니까 어떤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절 전환기, 그런 걸로 보셔야 되지. 계절 전환기이기 때문에 당장 막 급락 폭락 나타나고 그러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이 강력한 매수세의 영향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뜨겁다고요. 그죠? 지금은 아래쪽으로 급락 폭락보다는 오히려 급등 폭등이 더 가능한 사실 그런 시절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분위기가 좀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차갑게 식어버린 한국 증시는 그죠?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뜨거운 나스닥이나 IT 빅테크는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IT 빅테크와 나스닥은 다른 데보다 훨씬 뜨겁고 한국 증시는 다른 데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 온도차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되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